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줄여서 정신여고. 네, JYP 박재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제포 윤대현입니다. 자, 오늘 사연 좀 기니까요. 빨리 읽어보죠. 30대 후반 직장인 여성 노관심 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요즘 제 고민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사라졌다는 건데요. 사실 그 시발점은 육아에 지친 친구들의 소홀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18년지기 친구의 돌잔치에서 혼자 가족물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물론 저에게 왔냐고 인사는 했지만 저를 신경도 안 쓰는 모습에 실망했고 이후에도 형식적인 인사치레도 없어서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된 건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 친구의 배려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 못난 자격지심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아기들을 안고 있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친구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반갑게 이야기하는 걸 멀찌감치서 보다 보니 저 친구랑 지금까지 절친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공통 관심사가 없고 멀어진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운한 마음이 크다 보니 그 사건을 계기로 멀어지게 됐고 지금은 연락을 안 합니다. 그런데 꼭 친구 사건 때문이 아니라도 사람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진 건 나이가 먹고 생긴 확실한 변화 같아요. 5년째 근무 중인 회사 생활이 너무 지쳐서 그런지 건강이 나빠져서 그런지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고 친구들 일상에도 관심이 없고 딱히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운동, 취미생활, 동물 관련 봉사 등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공허한 느낌도 종종 들고요. 이 느낌이 그렇게 큰 고민은 아닐지 몰라도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는 기분과 오랜만에 주부인 친구들과 만나면 느껴지는 거리감, 대화가 겉도는 느낌, 그런 소통이 몇 년간 반복되다 보니 그냥 저도 마음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생일날이나 크리스마스, 설날 이런 때가 아니라면 굳이 안부 안 하고 알아서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하면서요. 전에는 제 이야기도 잘하는 편이었는데 친구들이 먼저 묻지 않으면 또 잘 안 하게 되네요. 점점 제 생활권 테두리 안에서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소통 전문가 강사분이 관계 속에서 나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데 정작 저는 친구들 안부도 궁금하지 않고 1년에 친구를 만나는 횟수도 너무 적어요. 5번을 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대인기피증도 아니고요. 직장 사람들이랑은 잘 지내거든요. 다만 내부에서 에너지를 얻는 내향형이라 사람들 속에서 기빨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친구들을 더 잘 안 만나게 되네요. 결혼 안 한 몇몇 친구들조차 잘 안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정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제가 먼저 안부를 묻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이게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고 자연스러운 변화인 건지 대인기피인 건지 남에게 관심 없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인 건지 아니면 우울증이 온 건지 혼란스럽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고 자연스러운 변화인 건지 네 맞습니다. 대인기피 아닙니다. 대인기피면은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친해지고 싶어요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요. 그다음에 남에게 관심 없는 이기적인 인간이 돼가는 과정은 아니시고요. 사람 워낙 이기적인 데다가 좀 건강한 이기심이 필요한데 뭐 여러 가지 좀 그게 뭐 어찌 되었건 뭐 좀 상처를 받다 보니 좀 혼자 있는 거에 더 익숙해지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전 더 들고요. 네. 우울증 절대 아니시죠. 우울증인데 이렇게 집중력을 갖고 논리적으로 긴 글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이제 좀 성숙하시다. 제 입장에서 후배니까 네. 좀 미리 뭐 그런 걸 겪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셨는데요. 뭐 이게 뭐 정답은 없는 거지만 일단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오래된 친구는 좋고 오래된 친구는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함께해야 돼. 이에 대해서 저는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친구가 장점은 있는데 힐링 측면에서는 단점도 많고요. 너무 오래돼서 얽히고 설켜갖고 속 얘기를 못하는 측면도 있어서 의외로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1년에 한 명씩 새 친구를 구해야 된다. 새 친구가 힐링에 도움된다는 그 극단적인 예가 바로 저죠. 전 돈만 주시면 제 마음을 활짝 열어 친구가 되어드리는 게 제 일인데요.
25년을 한 5분만 친구 해주고 그 다음에는 가라 그러잖아요. 아니 더 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왜 가라 그래? 고맙지 뭐 하루 종일 계셔도 돼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20몇 년에도 절 만난 지 4분밖에 안 됐는데 폭포수같이 눈물을 흘리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뭔가를 공유하면서 위로를 받고자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네. 이 뭐 같은 경험을 저도 하는데요. 이 지금 어쨌든 이제 멋진 싱글로 사시는 거잖아요. 전 이건 뭐 괜히 위로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아이 키우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어서 뭐 어떻게 보면 더 안 됐다는 생각조차 드는데요. 뭐 그것이 주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성장이라는 게 있지만 제가 참고로 저는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성장이라는 말씀. 성장이 항상 통증이 따르기 때문에 네. 가뜩이나 어차피 우리는 통증인 인생을 사는데 그래서 멀어지실 수밖에 없는 게 아이를 갖게 되면 굉장한 정체성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 관심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뭐 소울이다 어디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그런 경험 가깝고 비슷한 걸 공유하는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외로 다 친할 수는 없지만 직장인이라면 직장 안에 그런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냐 없냐가 엄청 삶의 의욕이나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데 도움되는 걸 많이 보죠. 네. 심지어는 그 친구 때문에 회사를 다닌다는 사람도 있는데 회사 생활 대충 할 것 같은데 재밌어 더 잘해요. 그런 경우 있죠. 네. 저는 어떤 그 출판사였는데 너무 그 위에 그 팀장님 말고 나머지가 다 친한 거예요. 너무 친해 서로. 분야도 다르니까 싸울 일도 없고. 그래서 그 팀장님도 훌륭해. 그 밑에 팀원이 동시에 해외여행을 같이 갔어요. 그걸 또 해주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근데 뭐 너무들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로열티보다 그 부정이 더 크지만 어쨌든 뭐 일도 열심히 하니까 회사에서도 좋은 일이긴 하는데 왜 저를 그렇게 쳐다보시죠, JYP?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가끔 올해 새로운 친구 만드셨냐. 그거 되게 중요하다. 또 새로운 친구가 1년이 되면 헌 친구다. 버려라. 이런 얘기를 이제 농담처럼 드리는데 이게 진짜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동호회가 엄청 힐링이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와인 동호회다. 뭐 와인 얘기만 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 동호회가 언제 깨지냐? 가까워져서. 너 뭐 하는 애니? 뭐 적정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럼 그냥 뭐 난장판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변화에 대해서 뭐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친구를 5번밖에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좀 문제다 했는데 바로 뒤에 직장 사람들이랑 잘 지낸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소위 오래된 친구들과 그러니까 오래된 친구랑 무조건 잘 지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나 그게 아니면 나쁘다 이런 거에는 좀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고요. 소통 전문가가 관계 속에서 나의 참모습을 발견한다고 하는데 지금 발견하고 계세요. 그게 숫자를 많이 갖고 오래된 친구를 계속 가진다고 해서 참모습을 발견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저한테 쓰신 사연 자체가 관계 속에서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그 스토리를 저한테 다 쓰셨다라고 느껴지고 네네. 직장 사람들이랑 만나시는 것도 관계죠. 뭐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저도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유튜브 전문가 얘기 너무 믿지 마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분이 지금 친구들 다 결혼하고 출산하고 했는데 나랑 할 얘기가 별로 없고 뭐 삶이 달라지면서 연락을 잘 안 하게 된다. 근데 그건 지극히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맞아요.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전혀 없다. 맞아요. 그 얘기를 드리고 제가 계속 이 기자님한테 전화해갖고 나 지금 50대 되니 너무 힘들어 이해해줄 수 있겠니? 매일 만나서 술 먹으면서 그 얘기만 한다고 해보세요. 사연 보낼 거래요. 한 미친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일날이나 크리스마스, 설날 이런 때가 아니라면 굳이 안부 안 하고 알아서들 행복해. 요 표현도요. 생일날이나 크리스마스나 설날 때만 연락하는 친구가 더 싫어요. 더 그게 이상한 관계입니다. 생전 저는 진짜 진심인데 1년 내내 단 한 번도 문자하고 전화고 없던 그냥 언젠가 잠깐 어떻게든 알고 지낸 뭐 친구도 아니고 그냥 정말
그냥 서로 존재만 아는 사람인데 그런 분들이 명절 때마다 1년에 2번씩 문자 보내는데 난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맞아 맞아. 그게 더 어색해. 그 한때 저도 그게 뭐라고 뭔가 답하면 인맥 좋아요? 관리인 줄 알았는데. 저도 그냥 술만 먹으면 전화 선배 있어갖고 네. 그 대신정에서 일 열심히 하면 이 뭐 우라는 분인데 전화하지 하지 마 형. 난 모르겠지만 JYP 누군지 아시는 난 알아. 아, 그 형님이 그러시군요. 아, 미치겠어요. 아, 네. 저랑 트레이닝을 같이 요 받으셨거든요. 들으시면 어떡하려고 지금 방송 또 술 중에. 먹고 또 술 먹고 전화하겠죠. 야 너 어쩌고 저쩌고.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하실 네. 거예요. 네. 자, 이분이 약간 우울증이 오고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울증의 우울은 없는데 삶의 우울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 좀 와요. 그래서 이분께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전혀 문제는 없지만 너무 삶이 건조해지는 게 이제 아닌 걸 안 하다 보면 좀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회피 반응이라는 게 많아요. 회피라는 게 필요한데 너무 하면 할 게 없어져요. 그래서 그 행동 활성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Behavioral Activation이라 그래서요. 네. 우리가 하고 싶어야, 예를 들어서 연애도 하고 싶어야 이성을 만나지만, 그러니까 감정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건데 반대도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예. 생각이 아우 뭐 이성 만나기 싫은데 누가 자꾸 만나라 해서 만났더니 꼭 뭐 연애를 넘어서 이성이랑 오랜만에 노는데 재밌네,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내가 좀 재밌어 했던 걸 좀 적으셔 갖고요. 싫어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하다 보면 억지로 했는데 이 재밌구나 하면서 그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필요합니다. 뭐든 다 재미없다고 생각해서 안 했는데 간만에 한번 해보면 다시 네, 의외로 네, 재밌을 수 있다. 네. 청년회사도 이게 생각외로 많이 재밌거든요. 여기 와서 정신요구 하면. 너무 자주 부르면 싫어할 텐데 가끔 부르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신여고에 사연 보내실 분들은요. 나는 사다 카카오톡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을 보내실 때는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원하는 닉네임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연이 채택된 분에게는 커피 쿠폰 2장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2019년도 정신건강 박람회가 진행됩니다. 10월 2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 일대에서,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대구 동성로 로드아트와 대구시내 공연장 등에서 열립니다. 정신건강에 관한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고요. 단체 부스를 통해서 정신건강에 관련된 여러 체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과 1대1 상담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플래너 코리아로 하시면 됩니다.